자,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 독버섯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버섯 종류를 알광대버섯, 화경버섯, 외대버섯, 그 다음에 깔때기버섯, 광대버섯, 독우산버섯 내가 있는데 버섯 종류 중에서 지금 6개밖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죠? 요 6개 버섯 중에서 가장 맹독성, 자, 버섯 독을 많이 갖고 있는 맹독성을 가진 버섯 그러면은 독우산버섯, 요거 독우산 광대버섯이에요, 사실은. 독우산 광대버섯이 버섯 중에서 가장 맹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우산 광대버섯이 가장, 독우산 광대버섯 여기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자, 이따가 우리가 독버섯 우리가 감별하는 방법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버섯 유독 성분 한번 쭉 보세요. 무스카린 데가 있죠. 요 무스카린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요 무스카린, 그 다음에 무스카리딘, 아마니타톡신, 뉴린, 자, 팔린, 그 다음에 아가리식 애시드, 요거 아가리스산이라고 할 거예요. 애시드가 붙으면은 산이란 뜻이죠. 그죠? 산이라는 뜻인데, 자, 아가리식 애시드 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가리스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7번째 봤더니 콜린 데가 있어. 8번째 봤더니 필즈 톡신 데가 있어요. 독버섯들이 갖고 있는 이 독소 성분들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버섯 중에서 독버섯이 갖고 있는 유독 성분 요렇게 8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8개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독소 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책에서만 이렇게 8종류를 보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품위생학 시간에 수업을 들어보면은 사일로시빈이라든지 사일로신이라든지 요런 또 독소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요런 독소들을 보게 되는데 요 중에서 사일로신이라는 요 독소 성분 같은 경우는 말기암 환자들 진통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소 성분 갖고 치료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독버섯에 있는 독소 성분을 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을 진통제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이거죠? 요것만 먼저 봅시다. 다음 독버섯 중에서 가장 독력이 강한 것들가 있어요.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자, 버섯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다 독버섯이에요. 독버섯인데 우리가 여기서 독버섯 중에서 앞에 독자가 붙어 있어요. 와,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한다. 경미, 임지혜, 김지우, 가령이, 수영이, 서연이, 민지. 네. 또 요거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버섯 그러면 앞에 독자가 붙으면 독력이 아주 강한 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일까요? 가은이까지, 수빈이 가은까지만 올라와서 우리 박채원 학생도 올렸어요. 또 이제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답 안 올리나 봐. 괜찮아요. 올리시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내 이름도 한번 불리워지고 그러죠.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독우산 광대버섯이 동력이 가장 강한 버섯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다음 중 독버섯의 유독 성분이 아닌 것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죠? 독버섯의 독소 성분을 모른다 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솔라닌 그러면은 어떤 식품에서 생성된 자, 어떤 식품에 들어가 있는 독소 성분일까요?
솔라닌. 요거는 많이 듣던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김지우 학생이 1번입니다. 썼어요. 요 2번의 답이 1번이라고 지우 학생이 올렸어. 누구야? 경미 학생이 감자요 썼어. 답도 올리고 서연이, 민지, 채원이, 가은이, 임지혜 다 1번. 수빈이, 김지우 학생 감자요. 와, 맞아요. 이거는 감자 독소예요. 감자 독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읽어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죠? 옳지. 우리 수빈이도 1번이요 올렸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무스카리딘 다 독버섯에 있는 독소 성분인데 솔라닌은 감자 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자 독소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할 거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독버섯 유독 성분들 보세요. 무스카리딘, 아마니타톡신 요 세 개 나오고 솔라닌 나왔잖아요. 그죠? 뉴린이라든지 탈린, 아가리식 애시드라든지 콜린, 필즈톡신이라든지 살로시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버섯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독소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요만큼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독버섯 감별법 한번 보세요.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는 것은 무독하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 종류가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버섯 찢을 때 어떻게 찢어요? 이렇게 찢잖아. 이렇게. 이걸 이렇게 찢잖아. 그죠? 이거는 뭐예요? 가로 세로잖아. 이게 이렇게 잘 찢어지면 돼가 있는데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는 것은 독이 없다 되가 있어요. 잘 부서지고 색이 아름답고 선명한 것은 유독하다 되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찢어 보려고 하면 부서진다고 되가 있죠. 그리고 색이 아름답고 선명한 것은 유독하다 되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색 이쁘고 아주 선명한 거 독성이 없는 버섯도 있습니다. 그 버섯을 하나 찾아 보여줄 걸 그랬구나. 쓴맛이나 신맛, 이상한 냄새, 자극성, 악취 이런 거 나는 거는 다 유독한 독성이 있는 버섯이다 되가 있습니다. 유접이나 점액이 나오는 것 또는 공기 중에서 변색하는 것은 유독하다. 버섯을 끓인 증기에다가 언수절을 대었을 때 검게 변하면 유독하다. 곤충이나 동물이 먹은 흔적이 없는 것은 독성이 있는 독버섯이다. 엄지에서 서식하는 버섯은 유독하다 되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우리가 버섯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우리가 끓여 먹을 때 뭐 해볼까? 그냥 은수저 맨날 한번 넣었다 빼볼까? 그 은수저가 시꺼멓게 변하나 안 변하나? 근데 우리가 언제 버섯을 먹을지 모른다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다고 은수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 먹는 거는 독버섯이 아니죠. 근데 보통 산에 가갖고 채취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버섯 같은 경우는 항상 전문가와 함께 채취를 하시라는 거. 예. 그러고 산에 갔는데 내가 전문가예요. 그거 식용버섯 맞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산에 가서 버섯 채취해가 와갖고 드시지 마십시오. 전문가랑 가지 않았을 경우. 그게 가장 여러분들은 독버섯으로부터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이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식물성 식중독 중에서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버섯독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보는데 우리가 감자에 들어가 있는 유독 성분 그러면은 솔라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감자 솔라닌이 생성된 감자는 어떤 감자였을까? 어떤 감자에서 솔라닌이 많이 생성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구나. 감자 싹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 솔라닌이 생성이 많이 됐다. 가령이 학생이 싹이 난 감자요. 우리 민지 학생 경미 알고 있구나. 김지우, 김가령, 김민지, 김경미 싹이 난 부분 맞아요. 싹 난 부분. 그리고 감자가 여러분들 초록색으로 이렇게 껍질 색깔 변한 부분 보셨나요? 거기가 요 감자 독소인 솔라닌이 생성됐다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솔라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2학년 선배들은 이걸 갖다가 독소라고도 배웠지만 솔라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당체입니다. 배당체. 자, 요 배당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식품 속에서 이 감자 자, 요 감자 속에서 당을 저장해주는 역할하는 게 솔라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감자에는 원래 솔라닌이 들어있는 게 맞군요. 맞아요. 원래 감자에서는 솔라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감자 100g당 이 솔라닌이 7m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원래 감자 100g당 요 솔라닌이라는 배당체가 7mg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요 감자에서 당을 저장해주는 역할하는 게 솔라닌이었어. 근데 이 솔라닌이 너무 양이 늘어났을 그때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100g당 7mg은 보통 감자는 요만큼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싹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파랗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껍질이 변했다든지 그럴 경우 이 솔라닌 생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때는 얼마냐면은 자, 요 감자 킬로그램당 요 솔라닌이 보통 0.2에서 자, 0.4g 많죠, 그죠? 킬로그램당 0.2에서 0.4g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요 솔라닌이라는 요 배당체로도 역할하지만 이게 많게 되면 독소로서 역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에는 솔라닌이 원래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들어가 있지만은 감자 100g당 7mg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정상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자가 싹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시퍼렇게 번한다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저장을 잘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저장성이 나빴기 때문에 요 솔라닌이라는 요 독소로서도 작용하고 배당체로서도 작용하는데 솔라닌이 많이 생성될 경우에는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데가 있어요. 그죠? 혈액독하고 신경독을 일으킨다 데가 있어요. 요거 용혈작용합니다. 솔라닌 같은 경우는 용혈작용, 적혈구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적혈구를 파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신경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자, 여기서 혈액독은 적혈구 파괴고 요 신경독 같은 경우는 운동 중추 신경을 갖다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솔라닌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감자독으로 인해서 솔라닌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보고는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감자 독소인 이 솔라닌이 많이 생성된 걸 먹고 사망했다는 게 보고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감자 먹을 때 우리나라 조리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자 껍질 다 벗겨요. 다 벗기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감자 껍질째도 먹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솔라닌이 생성된 거 그러면은 파랗게 변한 부분 잘라내고 쌍난 부분 다 잘라내고 그러고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해갖고 싹이 안 나게 그리고 푸르게 이게 자 색깔의 변화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싹이 났다든지 뭐 녹색으로 변했다든지 하는 거는 제거하고 먹어야 돼요. 제거하고 섭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카대가 있는데, 모카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카씨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모카씨유. 자, 들어보셨는데, 요 모카 같은 경우는 모카 씨앗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요런 데서 유독 성분이 고시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고시풀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증상 한번 보세요. 다 냅두고 남성들의 증력을 감퇴시키고 비타민 K를 갖다가 흡수를 방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K 흡수 방해하고 요거 같은 경우 그리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 모카씨유 같은 경우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고체 지방 빵 과자 만들 때 고체 지방 뭐 썼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고체 지방 뭐 썼을까?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여러분들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식용유 종류 안 썼잖아. 그죠? 버터 썼어요. 또 뭐 썼을까요? 우리 김민지 학생이 버터요 올렸어. 자, 고체지방 버터 말고 또 다른 것도 또 썼어요. 뭐가 있을까? 마가린이랑 쇼트닝이요 올렸어.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령 학생도 마가린 쇼트닝이요 썼어요. 또 박채원 학생 마가린. 자, 미국에서 여러분들 마가린하고 쇼트닝 그러면은 마가린은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고 쇼트닝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요거 같은 경우는 모카씨유의 과잉 생산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고체 지방 만들었는데 그게 쇼트닝입니다. 쇼트닝. 자, 근데 우리가 요 모카씨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 모카 씨앗 갖고 짠 기름이죠. 그죠? 근데 모카 씨앗에 고시풀이라는 이런 독성 물질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정제할 때 다 고시풀을 제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카씨유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 고시풀은 제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 최초로 요 모카씨유 갖고 쇼트닝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카박대가 있는데 이거 모카 찌끄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먹게 되면은 식중독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거 다 볼 거 없고 감자, 솔라닌, 모카, 고시풀 요렇게 여러분들 연결지어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씨앗 배당체대가 있어요. 보통 식물에 한 20여종 이상 씨앗 배당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아미그달린이죠. 그죠? 아미그달린. 자, 요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덜 익은 과일 씨앗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덜 익은 매실이라든지 살구 씨앗, 복숭아 씨앗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미그달린이라는 씨앗 배당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세올룰 발음이 그러네요. 바세올 루네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통 콩가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씨앗 배당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버마콩이라든지 병아리콩이라든지 요런 데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듀린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 듀린 같은 경우는 뭐 수수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수 자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뭐 수단 그라스라는 요거는 허브 종류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나 마린데가 있죠.
자, 카사바라든지 뭐 버마콩, 아마씨앗이라든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씨앗배당채인데 보통 요 씨앗배당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런 거는 별로 잘 안 나오죠. 그죠? 아미거달린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 덜리건 과일 씨앗에서 볼 수 있다 해갖고 여러분들 요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씨앗배당채 같은 경우는 인체는 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유독 성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씨앗배당체는 인체에서는 자 무해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내 세균이 있게 되겠죠. 우리 인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장에서 여러분 몸무게 제가 그죠? 1에서 1.5kg 빼라고 했잖아. 1에서 1.5kg. 우리 인체 내에서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세균 무게가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장 속에는 그만큼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자, 장내 세균에 의해 갖고 가수분해 되면서 뭘 만들어요? 자, 시안이라는 이 물질, 그죠? 자, 요 물질을 만들면서 자, 히드로시안이라는 물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독성 물질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안 배당체 같은 경우. 자, 요 시안배당체가 히드로시안산이라는 이런 물질로 분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독성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 시안배당체를 갖고 있는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 담가 둔다든지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씨앗 배당체 같은 경우는 물로 용출되면서 자 이거 독성 물질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마자대가 있어요. 요 피마자 같은 경우는 유독 성분이 리신하고 리시닌대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요 리신이 독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면은 참 큰일이다, 그죠? 이렇게 왜 오타를 많이 냈지? 구토예요, 구토. 구토설사복통, 메스꺼움 증상 나타내주죠, 그죠? 자, 우리가 요 피마자 C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날로 먹을 일 없습니다, 그죠? 피마자 씨앗 같은 경우 날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날로 먹는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에서 내장 기관에 출혈을 일으키면서 사망케 하는 성분, 유독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피마자 씨앗을 날로 먹을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콩 종류대가 있는데 사포닌하고 사프제닌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열하게 되면은 요 유독 성분들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콩 종류 그러면은 대두, 강낭콩, 완두콩, 땅콩 자 쭉 요런데 콩 종류잖아. 그죠? 두류 종류잖아. 요런 데서 단백질 가수분해 저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그러면 트립신이죠. 그죠? 자, 트립신이라는 요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자, 요런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키는 이 효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 콩 종류 같은 경우 날로 먹는지 익혀서 먹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콩 종류 다 날로 안 먹어요. 콩 비린내 나잖아. 콩 제대로 안 익히게 되면은 콩은 잘 익혀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물질이라든지 요런 유독 성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다 없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리법에 의해서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씨앗 배당체 같은 경우도 물에다가 담궈 둔다든지 하게 되면 자, 독성 성분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했고 피마자 같은 경우는 날로 안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날로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요 유독 식물들이 있어요. 모르고 먹게 되는 요 식물들 한번 쭉 보시면은 뭐 동미나리라든지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나와 있는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식물들이죠. 동미나리, 흰 동말풀, 미치광이풀, 독공목, 뭐 부순나무, 뭐 꽃무릇, 바고, 독보리 대가 있어요. 디지탈리스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물들은 이름도 별로 안 들어본 것들이죠. 그죠? 요런 것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고사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발암 물질이 있는 식용 물질 식품대가 있어요. 식물대가 있는데 고사리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사리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있으면 우리 먹을겠죠. 그죠? 언제? 이제 설 다 됐잖아요. 그죠? 설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설날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고사리는 그죠?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제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올라가는 게 고사리입니다. 근데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유독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고사리 같은 경우 보통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보시면은 고사리는 물에 담가져 있다? 그죠? 물에 담가갖고 판매하고 있어요. 할머님들이 파실 때 보면은. 자, 요 브타킬로사이드는 수용성 물질이라는 거. 수용성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조리법은 정말 그죠? 참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사리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독성 물질이 있는지 알고 물에다 불려서 썼을까요? 그죠? 요 프타킬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담궈 둔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 요 고사리는 떫고 쓴맛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물에 담그면은 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요 발암성 물질까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제거합니다. 만약에 요걸 갖다가 요 독성 성분보다 발암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부타킬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 추석에도 먹고 우리 엄마가 자주자주 고사리 반찬 해주셨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생각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물에다가 한참 담궈 두잖아요. 담궈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조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급하게 자 조리하신다고 물에도 별로 안 담궈 두고 푹 딱 해주셨어. 근데 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보통 말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데치기를 해갖고 말려요. 그렇게 해갖고 판매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물에 한번 담겼다 나왔죠. 괜찮죠?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조리하기 전에 또 물에다가 불려야 돼요. 그런 조리법 썼어요. 근데 우리가 생고사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조리할 때 어떻게 물에 데쳐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 고사리에 들어가 있는 이 프타킬로사이드는 안 먹기 쉽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소들은 왜 그죠? 초원에 풀어놨잖아. 풀어놨어. 그러면은 거기에 고사리만 안 먹고 풀만 먹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럴 경우 문제를 일으켰어요. 비뇨기 같은데, 자, 비뇨기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데 출혈을 일으켜갖고 급성 중독을 일으켜서 사망케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타킬로사이드가. 소들이 왜 풀을 먹고 사망했을까? 자, 요거 같은 경우 봤더니 요 고사리에 들어가 있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이 물질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 같은 경우 방광에다가 종양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요거 고사리에 들어가 있는 프타킬로사이드 가지고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 실험했더니 암이 발생하고 기형을 유발하더라 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된다고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에 듣고 지금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듣고 엄마 고사리에 발암성 물질이 있대. 우리는 앞으로 고사리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철 보세요. 소철 같은 경우는 요 유독 성분인 사이카신이라는 것대가 있죠. 요 소철 씨앗에 들어가 있는 신경 독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꽃나무에 있는 열매 따서 먹을 일 없잖아요. 그죠? 자, 소철에 있는 열매 같은 게 달려 있어. 그 열매 같은 경우 전분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중독 일으키죠. 사이카신이라는 요 씨앗에 들어가 있는 신경독소 사이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도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꽃나무 중에서 삐죽삐죽삐죽한 걸 그걸 소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거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소철 많이 가정집에도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 소철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문제풀이 갑니다. 다음 세 번째 갑니다. 다음 중 식물하고 독성 성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에요. 바르게 돼가 있는 것 찾기입니다. 모카, 솔라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감자, 고시풀, 살구시, 아미그달린, 피마자, 듀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네. 솔라닌은 여러분들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보자. 우리 김지우 학생이 3번 올렸어요. 네. 보자. 또, 김지우, 항서연, 김가은, 박채원, 서수영, 김서연, 김민지, 김가령, 김경미. 와, 그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모카씨,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카씨에 들어가 있는, 자, 독성 성분, 그러면 고시풀이죠, 고시풀. 요 감자하고 바뀌어서가 있어요. 감자는 솔라닌이고, 그죠? 그러면 틀렸고, 그죠? 요것도 틀렸어요, 그죠? 보자. 우리 임지혜 학생이 틀려요. 3번이요. 고시풀요. 너무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살구시 아미그달린 시한배당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살구시, 아미그달린, 뭐 살구시, 복숭아 씨앗, 매실, 덜 익은 과일 씨앗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와,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다. 피마자 그러면은 리신이 특히 더 독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두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씨앗배당체라고 했어요. 두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수라든지, 자, 허브 종류인 수단 그라스라든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요 씨앗배당체 두리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고사리에 들어가 있는 유독 성분대가 있는데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번 프타킬로사이드, 자, 시카린, 니신, 사포닌 데가 있어요. 시카린이 뭐야? 사이카린이네,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자, 1, 2, 3, 4 중에서 뭘까요? 우리 경미가, 예, 김지우, 김가은, 서수영, 임지혜, 박채원, 1번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자. 항서연, 김서연, 김민지. 그죠?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왜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냐면은, 그죠? 내가 이거 메시지는 썼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올리면은 내게 빨리 안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가령이도 올렸구나. 1번이요. 올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스타킬로사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동물성 식품에 의한 식중독하고 식물성 식품에 의한 식중독 해갖고 다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네. 자, 근데 어제 여러분들 해썹에 대해서 다른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해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천천히 설명할 게 아니고 휙휙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요 부분만 제가 잘 보고 휙 넘어가 드릴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만. 자, 여기 HACCP 내가 있죠. 해썹 해갖고 나와 있어요. 자, HACCP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사실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잠깐만.
자, 우리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읽고, 자, 요거는 해썹 마크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식품을 가공하는데 안전하게 만든다는 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을 가공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식품을 가공하고 있어요. 자, 가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인정해 준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안전관리 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썹이라는 이 말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해썹 마크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크를 안 쓰고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마크가 지금 제가 급하게 아까 쉬는 시간 10분 있었죠. 그때 따왔어요. 자, 이렇게 해썹 마크가 있죠. 식품안전관리 인정해갖고 해썹 마크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봤더니 여러분들이 왜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죠? 다르죠. 색깔이. 그죠? 네, 괜찮습니다. 색깔은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색깔은. 우리 회사에서 이쁜 색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가공식품이라든지 조리하는 식품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썹이라는 것. 자, 이 마크는 우리 회사에서 색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그죠? 고속도로 변을 가다가 보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 해놨더라고. 지붕에다가 이 해썹 마크를 크게 해갖고 고속도로 지나가다가도 보면서 아 저기는 식품회사, 가공회사 내지 그죠? 조리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은 저기는 해썹 인정을 받았구나. 그만큼 안전한 식품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해썹이라는 요 말이 뭐의 약자냐는 거죠. 약자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has the analysis 하고 딱 띄어서 critical control point 요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학교에 와서도 제가 뭐를 했냐면은 식품 회사에서 해썹 교육했어요. 해썹을 교육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요 해썹 제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해썹을 교육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가공식품 회사였는데 해썹 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을 다 직원들이 다 받게 돼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시간씩 교육을 받았어요. 1박 2일로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로 오게 되면서 제가 해썹 교육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러면 안 받으셨겠네요. 안 받으셨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보통 이 해썹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학교에 와서도 받으러 갔어요.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제가 이 해썹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대로 수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해썹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통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작년에 안 갔고 그 작년 말고 그 전해에 갔다 왔어요. 해썹 교육 받으러. 어디에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 어쨌든 해썹 봅시다. 자, 요 해석 같은 경우는 해저드 어널리시스 띄어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해석을 해보면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회사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요 인증을 받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썹이라는 요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의 요소를 규명하고 자, 위의 요소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가 해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제가 수업했다든지 하게 될 경우 식품위생학 시간에는 이걸 갖다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했어 그러면 HACCP죠, 그죠? 자, HA 한번 보세요. Hazard Analysis 내가 있는데 요거는 위의 요소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식품을 조리한다든지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식품을 저장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 그때 어떤 위의 요소가 발생하냐는 거죠. 어떤 위의 요소들이 발생하는 건지 자, 그 위의 요소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자, 위의 요소 분석으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HA, Hazard Analysis라고 보시면 됩니다. CCP 대가 있죠.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 관리점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 관리점으로 식품의 위해 요소를 방지 또는 제거 또는 식품 안전상 허용 기준 이하로 감소시켜 갖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가 뭐가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자, 그 요소들이 있죠. 위의 요소를 분석한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을 갖다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위의 요소 분석했죠. 그러면은 자, 생물학적인 위의 요소 요거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균 종류들, 미생물 종류들. 자, 화학적인 거는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요런 거, 물리적인 위의 요소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빵이나 과자 만들 때 모자 쓰잖아. 결국에는 머리카락 또 물리적인 위의 요소됩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장신구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반지 못 끼게 하고 그죠? 밟지 못하게 하고 귀고리 같은 경우는 딱 달라붙는 건 괜찮아요. 주렁주렁한 거 이런 것도 만약에 식품 속에 들어가면은 물리적인 위의 요소 만약에 그죠? 비닐 봉지 같은 거 작은 비닐 쪼가리가 들어가도 그거는 물리적인 위의 요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은 물리적인 위의 요소죠.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예요. 자, CCP 그러면은 위의 요소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위의 요소,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위의 요소. 요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가 CCP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썹 그러면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CCP, 해저드 어널리시스 띄어서 and critical control point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 갔을 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읽어가지고 맨날 강사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해저드 어널리시스 저 같은 경우에 and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해썹 인정받은 회사만 요걸 쓸 수 있습니다. 해썹 인정받은 회사에서만 자, 요 색깔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도 마음대로 해도 돼요. 크기도.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가공식품을 여러분들이 마트라든지 가서 사게 되겠죠. 그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런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요 마크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은 그만큼 더 안전한 식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썹 적용 대상대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묵 종류들. 자, 어육 가공품 중에서 어묵류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머, 내가 시장에 갔더니 그 시장에서 튀겨서 파는 그 여러분들 어묵이라고 안 하고 보통 어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뭐 괜찮아요.
자, 근데 그 어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그 시장에서 파는 분들도 해썹 적용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죠.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어묵을 자 제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바로 판매처가 아니고 어디로 다른 데 곳으로 판매처가 옮겨지죠. 그죠? 근데 시장에서 튀겨서 바로 파는 거는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판매를 해요. 상관없어요.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해썹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어묵을 만들어서 판매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해썹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연간, 자,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 이상이냐, 그리고 연간 내가 판매액이 얼마냐 할 때는 요 어묵 같은 경우에는 해썹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동수산식품 중에서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같은 경우도 해썹 적용식품이고 냉동식품 중에서 피자, 만두, 면류, 제다다 해썹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샀다 그러면 피자, 만두, 면류 다 해썹 적용돼야 됩니다. 빙가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내가 있죠. 자,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 해썹 적용해야 됩니다. 해썹 적용해야 됩니다. 해썹의 필요성 내가 있어요. 뭐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보급하기 위해서 과학적이며 규격화된 매뉴얼이 필요했다. 그렇게 내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점차 중소상인에 이르기까지 자, 대기업에서부터 자, 중소상인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식품의 원료 구입이라든지 가공한다든지 운반, 판매,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해썹 기준을 적용해라 되가 있죠. 사실 요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썹의 필요성을 설명 안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그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이런 식품들 일부 식품에까지도 해썹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어묵 회사를 하고 있어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해썹 적용 식품이죠. 그죠? 근데 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할 거다. 그랬을 경우 해썹을 적용해갖고 이걸 제품화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수입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썹을 적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해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한 안전한 자 예방법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식품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썹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해썹 시스템 같은 경우 어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해썹의 전 단계가 어떤 게 있는지 해썹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본 단계가 있죠. 그죠? 자, 본 단계하고 후 단계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해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준비 5단계예요. 5단계. 5단계고 자 우리가 원칙 7가지 해가지고 준비 5단계 원칙 7가지 해갖고 12절차 돼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해썹을 하는 나라에서 아니 해썹을 적용해갖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다 이거 공통적이에요. 요대로 요 법칙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업하고 해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수업 자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목요일 날은 제가 식품위생법규 시험 문제 풀이를 좀 할게요.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답 한번 쭉 찾아보라고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면은 꼭 해야 될 게 만족도 조사죠. 그죠? 자, 만족도 조사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